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2023년 첫 번째 호입니다. 1월 1주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한 주간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요번 한 주가 정말 또 많은 일들이 또 큰 변화들이 있었던 한 주여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남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에도 또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뭔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좀 딥하게 다뤄야 되는 이런 내용들 위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5개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 주 한 주가 어떻게 간지 모르게 시간이 그냥 후루룩 가버렸는데 연말 연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보니까 한 주가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쉬고 있다가 또 번뜩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간 박태양 찍으러 가야지.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초췌한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박태양 말고도 밀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됐다. 근데 강남 빼고 요게 중요하죠. 지금 이게 주간 박태양이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콘텐츠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주간 박태양에서 다루는 그런 부동산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좀 어디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냐, 성수동이 지금 이제 뜬금없이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잠실이 포함되어 있는 송파구는 또 포함이 됐어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아직 이제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고 성수동이 포함되어 있는 성동구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입주 2년차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게 조금 이제 관심이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궁금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의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뉴스 같은데 이제 보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남이라고 해도 이제 가격이 다른데 못지않게 빠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요런 데들에 있는 이제 소유주분들은 아니 지금 여기도 심각한데 왜 규제 지역 안 풀어주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주제랑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개포동에 개포 주공 4단지였던 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요번 주말부터 사전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사전 점검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정말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이 강남이 규제 지역에서 사실은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빠졌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둔촌주공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도 둔촌주공 못지않게 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한해서는 정말 이 강남의 주택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주가 잘 안 되거나 전세 가격이 심하게 빠지거나 하면은 지금 강남 주택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장에 지금 3,375세대에 주목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왜 전운이 감도냐고 하면은 이게 소유주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전세 세입자나 이제 그런 임차인들,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면은 이제 좀 가성비 좋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약간 좀 입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임차인들은 또 집을 보러 오고 또 소유주분들은 뭔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임차인이 더 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이제 될까, 그리고 어떤 집이 먼저 나갈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강남인데다가 자이라는 이제 그런 일군 브랜드에다가 대단지인데다가 또 요즘 여기 개포동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평이 좋은 상황이죠.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겠다고, 그리고 살기 좋다고 이런 평들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빠진 아파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막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역에서 멀다, 도심에서 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이 추이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최근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입주 2년차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까지 입주 2년차 시장이 이제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상황을 보면 아직은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월세 거래 하나, 전세 거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77평형 월세 거래가 하나 나왔고 62평형 전세 거래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를 또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봐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어가 됐다고 보거나 아니면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거의 좀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도 최근 같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아주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월세의 영향이 조금 있는 느낌이고 전세 영향이 좀 없는 느낌이다. 전세가 방어가 되는 느낌이다. 굳건한 느낌이다. 오히려 조금 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 시리즈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거래가 없고 조용하다고 하는 건지 원래 입주 2년차 같으면 거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새로운 전세 거래가 나온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아까 1번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있는 성동구가 해제가 된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매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 반포 팔레스 호텔 부지에 더 팰리스 73이라고 하는 이제 리차드 마이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거장 오브 거장 그 건축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계한 이제 고급 주택, 하이엔드 주택 분양 상품이 조선 팰리스에서 본격적으로 사전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월 초부터. 근데 이런 것들의 평균 가격이 200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평균이 200억이고 이제 제일 저층부 싼 거는 이제 100억 초반부터 200억 중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 중반. 그러니까 일반 세대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세대의 면적이 실면적이 100평이 조금 넘는데 요 정도 가격이다. 100억 초반에서 200억 중반 정도까지 그 펜트 세대는 엄청나게 비쌀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포 팔레스 호텔 부지의 일반 세대 평균 가격 200억이 조금 넘는 정도의 하이엔드 주택 이제 분양 상품이 조선 팰리스에서 사전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3월경 정도부터 이제 계약 전환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 요게 지금 서울 고급 주택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균 가격이 200억이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담동, 한남동에 있는 이런 하이엔드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애들도 사실 일반 세대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아주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나인원나 슈퍼펜트 세대나 뭐 듀플렉스 세대 뭐 요런 것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이제 서울 고급 주택 시장에서 좀 평이 좋은 그런 고급 주택들 세대들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의 규모가 이제 35층 규모로 이제 고층 건물 2개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나인원 한남 같은 느낌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한 층에 한 세대 쓰는 요런 컨셉의 이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다뤄봐야 됩니다. 사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작이기 때문에 분양성은 어떨지 그리고 이 고급 주택 시장에서 포지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의 이 소형 고급 주거 시장이 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입주가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고급 주거 상품들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입주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이제 대단지, 대기업 시공사, 100% 자주주차 뭐 요런 상품이 노년 펜틀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의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전 점검 일정이 픽스가 됐습니다. 1월 말에. 그래서 요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 펜틀 캐스케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 소형 고급 주거 단지들이 이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부터 시작해서 강남구청역에 있는 라인, 뭐 강남역에 있는 라인 막 요런 데에
입주들이 주르륵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전달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전 점검 일정이 1월 이제 마지막 주 주말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요때 이제 가서 또 임차인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월세 거래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 요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박태환 TV에서도 좀 전달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해온 소식 5가지를 좀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을 드려봤고,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이제 상황이나 아크로솔 프레스트 입주 2년차 소식, 그리고 논현동 펜트리 캐스케이드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입주 소식,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팔로우업을 앞으로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상황을 전달을 드려야 되는, 왜냐하면 강남에서 그리고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반포 팔레스 호텔 부지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사전 영업을 시작해서 뭐 3월에 계약하고 거의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수요층들의 피드백이 어떨까? 오히려 이런 200억이 넘는 이런 초고가 고급 주택 시장은 뭐 분양성이 오히려 더 나을까?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된 거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이제 강남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제 지역 해제 이슈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정부도 이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를 당연히 풀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게 강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좀 명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성동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리고 송파구가 안 풀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성수동 하나 때문에 성동구를 안 풀기엔 또 애매하고, 왜냐면 성수동이 성동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이렇게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그런 뭔가 명분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한 번에 강남까지 풀기 당연히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강남이 언제 풀릴까?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정책들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주택이 되어라. 이제는 1주택 말고 2주택이 되라. 그동안은 내가 1주택까지만 이제 허용을 해줬었는데 2주택도 좋다. 2주택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에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가 다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취득세, 그 전에 취득세 풀리면 이제 다주택자들 움직일 거라며. 근데 풀렸는데 어떤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적으로 취득세 하나만 놓고 봐도, 물론 뭐 12에서 6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이나 줄은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내는 1에서 3%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왜 주다가 말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데가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오고, 아니면 뭐 잠실 같은 데가 내려오고 이러면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1주택이었던 사람이 집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아주 좀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중에 좀 이렇게 강한 심장을 가진 분들이 나 요 정도 가격이면 하나 사놓을래, 나 좀 여유 있으니까, 약간 요런 분들이 사주고, 또 일반적인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사실 분위기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전월세로 들어가고, 요러면서 좀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1주택자인 사람이 2주택이 되는 거, 요거에 거의 지금은 거기에 좀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다주택자가 개포동이나 잠실 같은 데 가서 집을 하나 더 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주택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주택자는 나는 왜 주다 말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요거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요게 또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구제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강남하고 용산은 그럼 언제 풀릴까, 요런 좀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또 주택수 관련 이슈에서는 다주택자는 그러면 언제 취득세를 1주택, 2주택자처럼 이렇게 좀 살 수 있냐, 그러면 개포동이나 잠실 같은데 좀 공격적인 다주택자가 가서 살 텐데, 요런 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남 말고도 또 빠진 곳이 하나 있죠. 용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이 강남과 용산도 이제 머지않아 풀리겠다라는 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급해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산에는 어떤 게 있죠? 한남 뉴타운이 있죠. 한남 뉴타운. 근데 한남 뉴타운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특성상 좀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기축 건물들보다 조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더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용산이 규제 지역에 풀려버리면 요 절호의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다주택자들 중에는. 그래서 요 분들은 지금 뭔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좀 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좀 메리트 있게 담으려고 하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남 뉴타운이나 잠실이나 개포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를 메리트 있는 걸 하나 더 사면 좋은데 다주택자가 풀리기 전에 규제 지역이 먼저 풀리면 이게 날아갈 것 같고 그 취득세 6% 내고 요거 사자니 지금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들에 좀 처해 있기 때문에 좀 요분들이 오히려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2주택이 되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들은 1주택자 분들은 하나를 더 사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 이제 공격적인 이런 분들이 좀 고수일 확률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추이가 주목되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고점 대비 30%의 가격에서 이렇게 주르르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2주택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거는 기존에서 하나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진 거라 뭐 자녀명이나 가족 명의 이런 것들로 하나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다주택자 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추이가 주목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 첫 번째 주간 박태양 1월 1주호 짧게 전달을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면 좋을 만한 그런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